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8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업과 법인의 미술품 구입을 장려하고 예술품 투자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충북 K아트 법인 아트페어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아트페어였지만 법인과 기업의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 예술이 함께 상생하는 충북 메세나 운동의 첫 발판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IT 회사입니다. 사무실 휴게 공간에 나무 화가로 불리는 안마란 작가의 작품 드림이 걸렸습니다. 독특한 질감과 절제된 색감이 특징인 이 작품은 도내 6곳 갤러리가 함께 진행한 충북 K아트 법인 아트페어에서 구입한 작품입니다. 공간의 분위기 변화뿐 아니라 아트페어를 통해 구입한 만큼 침체된 지역 미술 시장에 일조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절세 혜택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이제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작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번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법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인 충북 K아트 법인 아트페어가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직지로 유명한 신효길 작가, 김시연 작가 등 충북 출신 작가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시 기간 도내 20여 곳의 법인 기업에서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참여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았지만 단순한 미술품 전시를 넘어 기업과 지역 예술인들을 연결하는 메세나 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작가들에게는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고 법인은 작품 구입을 통해 세제 혜택과 더불어 지역 예술인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행사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도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충북 K아트가 진행이 됐고요. 연속적으로 이걸 계속 좀 알리고 그래서 메세나 운동의 하나로 기업 문화의 운동의 하나로 한 형성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충북 갤러리협회는 지역 예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트페어 행사뿐 아니라 지역 작가와 기업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CJB의 신년 기획, 오늘은 보은군 순서입니다. 올해 보은군은 철도 노선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보은 노선을 포함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벌써 2만 명 가까운 주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유치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보은군. 하지만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올해 보은군은 철도 노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달 전 철도 유치위원회를 꾸렸고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은 노선을 포함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벌써 2만 명 가까운 주민이 동참했고 앞으로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성을 얻은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라는 장점도 최대한 살려볼 계획입니다. 청주공항, 보은, 김천 노선이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은에 철도 노선이 지나가고 철도역이 생겨서 속리산 활성화, 또 청주공항 활성화, 그래서 소멸 위험 지역을 탈피해서 전체 인구의 35%가 넘는 12,000여 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농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도 이어집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노지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농업의 대세인 스마트팜 도입도 적극 지원합니다. 방울토마토라든지 가지, 고추, 또 파프리카 이런 쪽의 작물을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민들은 농사에만 생산에만 전념하고 팔로 걱정 없는 계약 재배로 농업 형태를 바꾸겠다. 오는 2027년 장안면에 충북 소방교육대를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정주 여건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보은군 의회도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중점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철도가 없는 지역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민생 안전 자금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우리 보훈군 의회에서 협력해서 집행부에게 보훈군은 신중한 결정과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는 의미를 신년 화두로 정한 만큼 2025년은 성장 동력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특히 길죠. 이렇게 긴 연휴나 휴가철이면 유독 버려지는 동물이 많습니다. 처벌도 하고 이런저런 방지책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의식이 아쉽습니다. 지연방송 윤수진 기자입니다. 가족이라고 데려다 키워놓고 다치고 나이 들었다고 관리 어렵다고 지난 추석 그대로 길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가 됐던 이 강아지는 낯선 곳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휴나 휴가철 그때는 상대적으로 호텔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 때문인지 그래서 안락사도 많이 진행되는 게 설 연휴 휴가 시즌. 긴 연휴나 휴가철을 틈타 한순간에 버려지는 동물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최근 2년여간 발생한 전국 유기동물은 28만 8천여 마리. 이 중 절반은 입양되거나 자연사하지만 나머지는 상당수 안락사로 처리됩니다. 노령견이나 이 질병 있는 애들을 보호자들이 무책임한 인연으로 인하여 여느 때에 약 한 2배 이상을 갖다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버리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인간인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1년부터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진 건 지난해 중순까지도 20건이 채 안 됩니다. 의무가 된 반려동물 등록제의 등록 비율도 50% 안팎. 동물 유기로 징역형까지 가능한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행 중인 등록제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을 빨리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자 5명 중 1명은 양육 포기를 고려했었다고 답했고 사유로는 짖음 등 행동 문제, 예상 외 지출 과다, 이사 등 여건 변화를 꼽았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KTX 오송역의 명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영명심의위원회에서 결국 보류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3년 1월 국가철도공단에 오송역의 명칭을 청주 오송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부 영명심의위원회는 주민 갈등을 우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보류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국토부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신병대 청주 부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음 달 초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1월 청주시의 재심 요청에도 신 부시장의 중징계 요구 방침을 유지했으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파면과 해임, 강 등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영환 지사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된 노후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상당구와 청원구 지역을 대상으로 철거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는 서원구와 흥덕구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간판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접수는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를 비롯해 각 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쌀 수급 조절을 위해 가루쌀과 밀 생산단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북이면 일대에 조성한 기존 60헥타르의 가루쌀 생산단지를 90헥타르 규모로 늘리고
지난 2023년 상당구 미원면에 들어선 밀 생산단지는 15헥타르에서 34헥타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생산시설과 장비, 교육, 컨설팅 사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30일까지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설맞이 특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문화동 당산에 위치한 생각의 벙커에서는 설명절 기간 현악 사중주 연주회를 비롯해 전래동요 콘서트와 동굴 속 민속 체험 나들이, 강강술래 등 공연과 함께하는 참여형 전통놀이가 선보입니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복주머니를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수십억 원대의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한 식품 제조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넘게 중국산 건고추 등을 혼합해 제조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가짜 고춧가루 55만 킬로그램 79억 7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65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식품제조업체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과 79억 7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CJB AI 8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